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져 온 탄핵 정국. 막판 돌발 변수와 마주쳤습니다. 향후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석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지금도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로 굉장히 서울 도심이 혼잡한 상황인데 이번 결정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결국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예. 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예측이 실패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대통령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 결정,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판단과 결정이 서로 엇갈리거나 뒤바뀐 어떤 판결들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바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혼란이 정리되거나 어떤 국정이 안정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이것이 가속되거나 가중되는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이익을 해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만 중요한 사건이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파면의 문제 그리고 형사처벌의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지극히 할 수 있는 권한의 표현이고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이긴 하지만 중요 현안 하나하나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양쪽에 갈려서 저렇게 집회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참 사회적인 어떤 혼란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됐다라는 것은 법원에서 내렸던 구속 취소 결정을 검찰에서 받아들였다는 거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배경에 있어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판단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일단 영장주의가 무엇인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한마디로 어떤 예. 사람을 구속하거나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은 법원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판사의 권한의 업무 범위 내이기 때문에 판사가 영장과 관련해서 발부하면 신병에 대해서 구속을 하는 것이지만 또 구속을 취소하라고 판사께서 결정을 내린 이상 이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판사가 구속 취소하라는 것을 존중해야지 다른 기관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의견으로 이 구속 여부가 좌지우지되거나 늦어지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라는 기본 원칙을 우리가 헌법상 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법원을 통해서 즉시항고라는 절차로 다툴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조항이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위헌 판단이 나오거나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본래적으로는 행사할 수 있는 즉시 항고권이라는 것이 있지만 혹여라도 향후에 이런 것들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하다라는 소지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고 다른 절차로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다투겠다라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소 보수적인 그 해석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검찰에서 뭐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지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다소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구속 기한을 계산하는 뭐 날짜냐 시간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종래의 어떤 판단에 따른 종래의 실무예에 따라서 이렇게 날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은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런 관련한 기간을 계산을 할 때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날로 계산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과 더군다나 검찰의 실무예도 또 형사소송법 근거 규정도 날로 해석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선례이고 확립된 어떤 실무예였는데 이것을 바꾸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 특히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것들을 이제 시간으로 계산하다 보면 예를 들면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속과 체포와 관련된 것도 모두 다 시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사건, 다른 피의자, 피고인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구속 취소 결정은 이 구속 취소와 관련한 이 1심 법원 판사의 어떤 한 명의 결정이다 보니 이 결정만으로 이렇게 실무예를 완전히 바꾸는 조치를 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퉈야 되는 부분이고 다퉈서 시간으로 할지 날짜를 할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날짜도 누군가는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 이걸 날로 계산할지 시를 계산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이런 판단이 나온 만큼 검찰에서는 기존의 예를 날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으로도 계산하고 날로도 계산해서 이제 두 가지가 모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 실무의 변화가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검찰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판사의 판단을 존중을 하되 이것이 우리 조직과 우리 수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본안 판단이나 향후에 관련한 절차에서 다퉈서 명확하게 판단을 받고자 하는 의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이제 검찰의 입장이고 다만 법원은 그런 검찰의 수사 관행을 결과적으로는 깬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근데 봐야겠습니까? 법원 전체가 이것을 예. 깼다라고 보이진 않고요. 다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피고인이 없었는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한번 살펴보니 영장주의 원칙이라든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불구속 재판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고려했을 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 더 타당한 거 아닌가라는 정도의 의문 제기를 한 것이고 이 판단은 또 1, 2, 3심을 거쳐서 또 다르게 판단이 나오거나 번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확립된 날로 계산하는 것이 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 확정됐다라고는 보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판사님의 고민은 결과적으로 날로 계산하는 것보다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는 한 검토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새로운 시각을 어떻게 보면 제시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관련된 법원과 그리고 관련된 형사소송법이 유기적으로 개편이 되거나 제도의 실무가 변화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열렸다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또한 이 내용 말고도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있습니다.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표현인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결정문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위법하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논란이 있고 혼선이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조금이라도 절차적 적법성에 흥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제 결정문을 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의문을 해소해야 된다는 취지의 결정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1심이 아닌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제1국까지 염두해서 상급 기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결정의 취지를 내렸습니다. 다소 이런 부분들도 이례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그런 만큼 법원에서도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절차의 어떤 적법성이라든가 수사 주체가 종식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제한고 절차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수사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면 1심 재판부로서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조금 더 간이하게 실체 심리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관련한 유무죄 판단만 하는 것으로 족할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대법원 판단은 부존재한 상황입니다. 그런 결국 이 형사재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 수사의 주체 논란을 본안 공판 기일의 또 다른 쟁점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쟁점과 관련해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항소심에 가서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항소심에 이르러서 이 부분이 정의가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야 돼서 사실상 공수처와 관련한 수사 주체의 논란은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공방을 통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확정될 필요성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공수처의 수사처 논란이라는 것 어떤 부분에서 생겼는지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와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공방이 있는 와중에 공수처법을 통해서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관이 이제 설립이 되면서 공수처에서 이 수사할 수 있는 어떤 범죄의 종류 그리고 범죄인 그러니까 피혐의자에 대해서 적시가 되면서 이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 있는 범죄에 한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니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냐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를 하면서 내란을 인지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법원은 바라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렇게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지의 논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최소한 한 5
번의 판사를 거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판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의 신청을 했던 서부지방법원의 판사, 체포 적부심에 대한 판사. 이때는 법원이 이제 발부한 영장의 효력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는 불식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상황인데 4번에 걸쳐서 공수처의 수사의 주체 논란과 관련한 위법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나 이 5번째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위법하다는 건 아니고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또 다른 어떤 물음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직접적으로 수사 개시할 수 있는지는 또다시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구속 취소 결정한 것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25부입니다. 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재판부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번 형사 재판에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칠 것이냐라는 관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의 문제를 구속 취소 사건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실제 형사 재판 1심을 하면서도 절차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법 절차를 지켰는가, 수사권의 주체,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 발부의 효력이 정당했는지 여부, 그와 따른 그 수사 절차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구속 취소 결정을 기각했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절차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이제 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만 절차의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절차 문제부터 하나하나 면밀하게 따져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상당 기간 형사 재판이 굉장히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저희가 이제 형사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대한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이번 결정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분리해서 봐야 예. 될 사안입니다. 즉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것은 결국은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기간의 계산 오류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비상계엄의 적법성이라든가 관련한 포고령에 대한 위헌성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관계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아니어서 예. 사실관계에 대한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탄핵 심판 사건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판단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다만 지금 대통령의 어떤 신병이 구속된 상황에서 불구속으로 바뀌었고 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더 신중하게 고심해서 결정하려는 경향은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는 뭐 날짜 사실 이제 정말 조만간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저희들도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뭐 이게 밀릴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밀릴 가능성은 사실은 그 신병이 구속되냐 불구속되냐 이것 때문에 밀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초까지 평일을 언제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좀 선고기일이 어느 정도 예측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의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결정문 초안들이 지금 작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됐던 또 많은 그 언론들이 예상하고 있던 일자가 그 날짜에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구속 취소 결정만으로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정이 좌지우지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된 상황인데 공수처와 검찰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어떤 대응에 나서게 될지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예. 기간 계산의 오류로 구속이 취소되는 더군다나 이렇게 헌정사상 중대한 사건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수처와 검찰이 좀 치밀하게 법리 검토를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절차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중하게 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계산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는 오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공수처나 검찰도 이렇게 이제 공수처법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선례나 판례로서 어떤 수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금 더 명확하게 범위와 수사 주체의 논란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략 뭐 1, 2주 안에 나온다라는 평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시점까지 시청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서는 계속 뉴스를 보면서 따라오셔야 할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에서의 예. 쟁점은 형사재판의 내란죄 성립 유무와 다르게 결국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병력을 동원하고 경찰력을 동원한 것이 직권남용인가 권한남용이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가 이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되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든 이런 신병 확보의 문제보다는 그 날의 사실관계를 비춰봤을 때 그 행위가 적법했는가 아니면 헌법에 위반되는 권한남용에 이르렀는가.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신임 행위를 배반해서 중대성에 의해서 이 더 이상 대통령을 유지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련해서 많은 이 재판 연구관들 그리고 지금 헌재원 재판관들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결국 전원일치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 굉장히 팽팽하게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그 판결에 가지는 시간이나 그것을 설득하는 어떤 요소들도 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지만 가장 지금 굉장히 고심하면서 결정할 분들은 재판관들입니다. 결정문 하나하나 고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그 판결을 존중하고 숙고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요소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